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영남권 지자체의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에서 검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김해구강 확장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영남권 신공항 논란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청와대는 신공항 문제를 빨리 매듭 짓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대구, 경북은 반발을, 그리고 부산 지역은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염두한 부울경 민심 달래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의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까지 다양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죠.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장성호 원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대통령의 신공항 재검토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신 교수님 먼저 의견 구하겠습니다. 일단 뭐 경제학자로서 평가는 이게 뭐 이쪽이다 저쪽이다 확실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하면 누가 판단을 하더라도 이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쪽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은 경제학자의 판단 또는 경영학자의 판단이라고 하기보다는 대단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요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신공항이라고 하는 문제가 뭐 매듭이 되었든 안 매듭 간에 이 문제를 다시 부산에 가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는 이거 국무위원회에서 이거 충분히 의논을 해야 할 저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는데 과연 그 부분을 했는가? 그게 그래 하나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만약에 다시 이제 총리실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행정 절차로서 적법한 그 행정 조치인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검토 들어갔을 때 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타당성 검사라든지 또 재원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행정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다라는 차원에서 전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신문을 보니까 이거 반대하는 경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반대하는 울산도 반대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 중에서도 김해를 확장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가덕도로 가자는 사람. 따라서 이게 부울경의 이슈가 아니고 부울경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갈등 요소를 다시 정서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서적이라 하면 경남, 경북 사이에 저는 그래서 정리하면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대단히 당황스러운 어떤 그런 언급이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를 균형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정부의 어떤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타 면제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이슈가 상당히 크게 됐었는데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간접자본이죠. SOC라든가 R&D 연구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전국을 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최근 뭐 경기도, 충남, 대전,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0대 대도시에 지금 공항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만성 적자도 5년간 3,534억 원이나 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빠른 속도로 어떤 물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정치적인 것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여기서 뭐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정치를 하려면 국민의 여러 가지 여론적 지표라든가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토 전체를 상생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정부가 추진을 해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이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다른 의견을 가진 정당이라든가 정파
이런 것들의 어떤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정부가 하필 이 시점에서 이미 결론이 난 영남권 신공항 이슈를 왜 다시 들고 나왔을까? 앞서서 정치적 배경이 큰 것 같다는 말씀을 전 주셨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 정말 필요하다. 정말 문재인 예. 정부의 가장 그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기 짝이 없는 것은 불과 보름 전에 제4차 지역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을 했어요. 네네. 네. 그 안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예타 면제 지금 사업 24조 가량을 23개 사업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잉크도 안 말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예비 타당성 그 사업에 이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지역 균형 발전 이슈면 4차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 진작에 들어갔었어야 하고 그리고 예타 면제 사업에 들어갔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갔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따라서 국무회의의 의결이나 토론도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매우 정치적으로 저는 임기응변으로 그냥 순식간에 나온 그런 아이 총선을 앞두고 총선인지 뭐 보궐선거인지 뭐 내년에 대선인지 나 그건 내후년에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너무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고 너무 경솔하게 튀어나왔고 저는 그런 면을 제가 조금 지적을 해야 된다. 국가 사업이라 하는 것이 정말 깊이 있게 토론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다 이제 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갑자기 이렇게 부산 대개조 이런 기회를 만드셔가지고 터뜨렸다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서 지역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네. 색안경을 안 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정치 행위라고 보고 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대통령이 되면 정당이라든가 정파라든가 이런 것들 떠나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는 맞지만 그러나 국정 지표가 상당히 최근에 어려운 현실이 지금 이런 현상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멘트를 지금 날리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검증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검증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총리실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이 가덕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네. 여지를 남긴 것은 정치적인 의미고 또 하나 빠른 결정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라든가 이런 걸 두고 국책 사업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끌면은 여러 가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양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 국가의 어떤 통합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이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는데 이 지역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님비 현상도 있고 지역 갈등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이 동남권 신공항도 마찬가지로 2003년부터 해서 2016년에 가까스로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6월에 동남권 신공항을 짓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존의 김해공항 활주로를 한 번 증설을 해서 네. 이것을 확장하는 그런 걸로 했다가 뭐 문제는 이제 선거죠. 정치인들이 공약을 들고 나오는데 부산시장인 오거돈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김해 신공항 방안 대신에 가덕도 신공항을 하겠다. 이런 네. 선거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문재인 민주당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여러 가지 부산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의 프로젝트를 다 담당한다고 책임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대통령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은 두 마리 토끼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화두를 던졌다고 봅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요. 지금 그러면 부울경이라고 하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 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민심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민심은 저는 아주 빨간불이 켜졌다고 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71%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보였는데 네. 현재 국정 지지율 긍정평가가 40% 정도밖에 안 되고 부정평가가 53%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TK는 말할 것도 없고 PK가
현재 어떤 정권의 바로미터, 지지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당이 38%고 민주당이 34%입니다. 민주당이 PK에서 정당 지지율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3가지 정도가 저는 이제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경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특히 PK 지역에 있는 것이 자동차, 조선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민심이 흉흉하다. 사회 경제적 위기는 결국은 정치적 위기를 가져온다. 이런 말이 이제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중요한 것이 김경수 지사 구속. 네.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차원이고, 또 이 김경수 지사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도 오랫동안 모셨고, 그리고 이 김해 쪽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데, 네. 여기에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은, 아니 정권의 핵심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우면 전국적으로 다른 것도 우리는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여론적인 지표가 PK를 지키겠다는 것보다도 PK에서 출발하는 여론적인 악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PK 지역부터 먼저 차단하고 싶은 그런 정치인들의 본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은요, 그 수도권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네. 지지율이 결론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거의 결정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이 그 영남 신공항 때문에 대구 경북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호남에서 굉장히 실망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 쪽에서도 뭐 대통령이 결국은 과거의 대통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실망감 때문에, 작게 보면 부산, 특히 그 부산 중에서도 그 가덕도 일부에는 득표가 될지 몰라도, 네. 전 정치적으로 하나 얻고 9을 잃는 아주 정치적인 악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만약에 정치적으로 판단하셨다 하면은 정말 단견이다. 오히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수도권하고 호남하고 대구 경북에서 표가 줄줄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판단이었다고 하면 네. 굉장히 잘못하신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제 이것을 뭐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정치가 모든 사람을 더 공평하고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고,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대구의 통합신공항을 TK 지역에 주고, 물론 뭐 건설을 한다고 애초에 얘기했지만, 네. 그리고 PK 지역은 가덕도 신공항을 해서 빅들에서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물론 전통적으로 보면 총선이나 대선 때 TK 지역은 민주당이 열세인 지역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K 지역을 놓치면 차기 총선 그리고 차기 대선도 없다.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지금 현 집권 세력의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한 말씀을 하는 것은 이미 밑에서는 마스터 플랜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미리 적어놓은 원고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 가덕도하고 그리고 대구 통합신공항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신공항 관련해서 좀 더 거슬러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이제 오랜 갈등 끝에 결국에는 이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문제인데, 그 당시에 당초 이렇게 결정을 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과거의 기록이 너무 새록새록 나고요.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그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잘된 결정이라고 해서 청와대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도 했는데요. 네. 우리가 프랑스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전문 공항공단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컨설팅 의뢰를 예, 했죠? 한 1년 네. 반인가 가까이 연구한 결과 아주 났어요. 제일 나쁜 데가 가덕도다. 네. 그리고 밀량이 덜 나쁘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김해 공항을 조금 확장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점수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644가 김해 확장이고 1300이 밀양이고 1100이 가덕도였어요. 그러니까 네. 금이 이때 국제적인 공인된 연구소에서 가덕도는 가장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미 판단이 났기 때문에, 다시 재점화를 하신다고 하면 사천이나 또 다른 어떤 경남 지역의 신공항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몰라도 가덕도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다고 하면 저는 굉장한 어떤 여론이나 어떤 그런 반발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네. 쉽게 말해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그 가덕도 신공항이 결론이 난 거였는데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다시 이제 끄집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역균형 발전 뭐 좋지만 이미 2016년에 백지화된 것을 다시 끄집어냈다. 총선 1년 전에 말이죠.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네.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고 정치적인 효과를 보면은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가 훨씬 효과적인 것이고 물론 뭐 원전이라든가 국책 사업을 보면은 부작용도 상당히 큰데 부작용 큰 것보다도 제로섬보다도 그거보다 이제 약한 그런 국책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역대 정부의 어떤 행태였는데 그런 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되기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면적으로 아주 플러스된 요인만 계속하게 되면 부작용도 오히려 국토 균형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적 적자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인구라든가 환승공항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그 권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겠다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물론 지금 이제 검증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갈등이 있어 왔는데 이것이 너무 급속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대통령께서 이슈를 던지면 이거에 대해서 정부 특히 이제 관련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안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낫겠나? 대구공항 얘기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렇게 된다면 지금 모 매체에선 이렇게도 나오던데 대구공항 다 통합 확장되죠? 만약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만들어죠. 그러면 사실 그 지역에서만 국제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공항이 2개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과연 그게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겠느냐? 아니, 수요가 그만큼 따라가겠느냐? 그거 아니라도 이미 포항 있죠, 울산 있죠, 뭐 대구 있죠, 뭐 무안 있죠. 공항이 얼마나 많은가요? 저는 그래서 아까 자꾸 전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전문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는 파리 공항공단에서 연구한 것만큼 조사한 것만큼 저는 더 정확한 어떤 분석이 나올 수는 저는 없다고 봐서 일단 네. 그 판단을 저는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만약에 아까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지금 잉크도 안 말랐어요. 보름 전에요. 이 4차 지역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부산 쪽에서는 첨단 해양 산업을 키우겠다고 이렇게 확정했거든요. 앞으로 한 20년 동안인가 15년 2022년까지 175조를 부어서 이게 첨단 해양 신산업을 발전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데 해묵은 어떤 거의 딱지가 앉으려고 하는 것을 다시 딱지를 띄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저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내렸던 판단이 저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봤으면 저는 이것을 다시 뒤집어내는 것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퇴행하는 조치라고 봐서 앞으로 굉장히 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 교수님. 일단은 던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을 네. 띄웠죠. 네. 앞으로의 프로세스상의 그 전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를 시키고 뭐 예를 들면 뭐 국민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그 현실 어떤 과정을 검증을 밟고, 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현실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다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히고 그리고 빠른 결정을 언급한 것은 김해신공항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 이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빅딜을 하겠다. 그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전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것을 가까스로 2010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시행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하는 것을 또 뒤집는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해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큰데 그러나 정치는 그런 겁니다. 어떤 과거 정부가 해서 우리가 뒤집는다는 것은 사실은 부적절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치적 효과고 그리고 과거에 이런 판단이 잘못됐다고 또 국토부나 이런 데서
검증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추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이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석하는 입장이고 추진하고 실행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빅딜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구와 PK 동시에 저는 추진하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게요. 그러니까 절차 이야기할게요. 그거는요 빅딜이 아니에요. 이미 대구 복합신 그러니까 이전 통합신공항은 이미 2016년도에 5개 지자체장들이 이미 빅딜해서 끝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독도를 안 하고 김해 신공항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걸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빅딜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5개 광역도시장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총리실로 검증한다. 오케이 그렇게 갔다고 합시다. 네. 합의 안 됩니다. 갑니다. 그러면 가서 검증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이면 될까요? 최소한 몇 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검증한 결과 그러면 새로 가덕도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새로운 입지가 선정이 되고 타당성이 결정이 되고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까지 안이 나오겠습니까? 못 나옵니다. 만약에 나온다 하면 이건 졸속입니다. 따라서 아까 절차를 물어보셨는데 네. 절차상으로도 매우 촉박하고 매우 좀 이렇게 서두르는 면이 있어서 아주 저는 악수를 둔 것이라고 봐요. 뭐 총선을 네. 목표로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슈를 띄움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데스크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정치권에서는 이제 노리는 것이고 네. 어차피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에 찬성을 해줘야만이 쉽게 국책 사업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여러 가지 각각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국책 사업 결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던져놓고 이것이 총선 전에 되든 아니면 대선 전까지 가든 이것을 일단은 이슈화를 시켰다는 것은 네. 정치권의 커다란 어떤 그런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각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끼리 논쟁의 거리를 제공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일단 논쟁의 추이를 봐가면서 정부가 마지막에 결정을 하겠다. 현재 수준은 그거라고 봅니다. 네. 뜨겁게 달아오는 토론이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승호 원장,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